사실은 너무 이상적이고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안보 체제를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서희 선생 없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참 처참했겠습니까? 근데 그 내막을 보면 사실은 서희 외교도 형님으로 잘 모실 테니까 우리의 그 예를 잘 받아주시고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근데 가는 길에 자꾸 이 껄쩍거리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땅 우리가 관리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형님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외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는 오랑캐고 미개인이고 정말 이 천민으로 생각했던 애들을 형님으로 모실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유연성과 그리고 상황 판단에 대한 그 어떤 정확한 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이 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수차례 침공을 받으면서. 물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얼마나 그 고려가 잘 준비를 해서 저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외적에 대해서 잘 대응했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요즘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장왕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을지문덕과 양만춘이 지킨다. 누군가가 그 길목에서 딱 틀어막고 한 명이 아주 탁월하고 헌신적이고 걸출한 인물이 결국은 잘 준비해서 그 길목을 막고 제 역할을 해줄 때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전체의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 고구려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죽여도 이겨도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네, 중국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단 시간을 훨씬 더 세분화시켜보면 반드시 실패 역사는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광해군 같은 경우가 국제정세를 읽고 나름대로는 그 독립적인 외교를 추구했고 정조도 그런 측면이 있고 그죠? 우리 역사 속에서 그리고 고구려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서 보면 상당히 특히 신라 같은 경우도 대단히 유연한 자주 어떤 그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엄청난 또 굴욕의 그 외교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당당하고 항상 우리가 원했던 걸 얻은 적은 사실은 약속의 입장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건 뭡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양만충과 을지문덕이 우수하게 깔려있지 않으면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소중한 겁니다. 예. 그리고 동북아 협력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일본이 까딱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력으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이 과정은 세력전이가 완전히 결정이 돼야지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일본이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붕괴되면 빠르게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은 미국이 일본을 봐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현재는. 그런데 미국이 그걸 현재의 경제력으로 지탱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가 빠르게 즉 아베노믹스가 빠르게 붕괴하면 일본은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빠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지역의 세력전이가 중국 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훨씬 더 강한 압박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민적 감정과 그리고 일본의 행태와는 다르게 또 전략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또 다른 고민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저 자식도 좀 잘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겁니다. 거꾸로. 어쩔 때는 더 버텨줘야지 우리도 시간을 좀 더 갖게 되고 중국도 스스로를 행태라든가 태도를 좀 더 부드럽게 국제에 맞춰서 조종할 수 있는 여유를 중국도 갖게 되는 겁니다. 너무 성공의 스토리만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좌절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일수록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깊이 있게 이 세상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 고민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일본이 확 붕괴됐을 때 빠르게 중국한테 가서 형님하고 돈 꼴레오래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본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싸워주겠어 하고 미국의 총대를 메고 MD를 도입하고 그 다음 미국 국방비 걱정 마시오. 우리가 되는 대로 우리 국력을 모아서 다 해주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됩니까? 이게 고민인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훨씬 예상보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독도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일본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 말이지 그 야욕에 의해서 그걸 강탈한 거다라고 혹은 경제적 이권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우리 동해 지도입니다. 보이시죠? 네, 그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안 보여요. 동해 지도인데요. 그 어디에 있습니까? 독도가 여기 있어요. 네, 있죠. 그런데 이 독도는 말이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가장 중요한 기지입니다. 거기를 장악해서 군사 기지 전망대화하면 러시아 해군의 움직임을 한눈에. 따라서 1905년에 러시아의 소위 말 동진 정책이 강화되면서 있을 때 영일 동맹 차원에서 일본을 지지한 겁니다. 세계가 일본을 지지한 겁니다. 독도를. 근데 한번 먹고 나면 절대 안 내뱉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일 간의 관계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어도 보이시죠? 영토는 아니에요. 섬도 아닙니다. 물 밑에 감겨 있어요. 간혹 어쩔 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엄청나게 심할 때. 그래서 파랑도라고 합니다. 전설에서. 섬이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전설 속에 나오는 섬입니다. 그만큼 얕아요. 편편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 한국과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의 해군이 나올 수 있는 통로 딱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중국 해군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두 점 전략적 요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낙관하고 있지만 중국이 힘이 세지면 중국이 생각구 열도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도 똑같이 할 겁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격분해서 일어나겠죠. 우리 좀 많으니까 3천만 네티즌이. 근데 중국은 네티즌이 7억 네티즌이 이제 격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21세기 미래는 동해는 일본과 남해에서는 중국과 죽어라고 줄기장창 싸우는 역사가 앞으로 진행됩니다.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요구입니다. 그래서 빨리 전략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필요하는 이 박근혜 시기에 빨리 해결해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협해라. 타협해라. 우리는 실리를 갖고 걔네들 명분을 줘라. 라는 게 이제 제 요구인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제 예상대로 되면 그때 이 아주대 시커먼한 팬더 같은 인간이라서 했던 얘기가 의외로 맞네 뭐 이렇게 제가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예언을 맺어준 사람이 저라면 믿겠습니까?
여기 녹화 안 되고 있죠? 이거 빼세요 다. 제가 그 2005년에 국립외교원 교수로서 중국의 차기 7년 후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 있는 4명을 뽑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시진핑이 넘버원 중국 총서기가 될 거라고 제가 했고 리커창이 총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외교부 장관이 반기문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반기문 장관이 일개 그 교수의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의 얘기를 그 보고서를 보고 말 된다 해서 당시로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저장성의 그 조그만 성에 당석이었던 시진핑을 국가 최고의 국빈의 대우를 해주면서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당의 지도자였고 당시 삼성이라든가 이 지도자들을 다 면담하게 해줘요. 그거는 일개 지방의 그 지도자한테 해줄 수 없는 예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후에 이 사람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테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줘라. 그래서 지금도 시진핑이 반기문 장관한테 고마워한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반기문 장관한테 자기 이름 없는 자기한테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줘서 그때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당신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을 때 난 너무 기뻤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덕분에 우리 반기문 장관이 당신이 추천을 했으니까 시진핑을 같이 보자 해서 롯데호텔 최고 스카이 라운지에서 그쪽 5명, 우리 쪽 5명 했을 때 저도 참여해서 시진핑과 악수를 했습니다. 너무 두꺼워요. 그래놓고 제가 그 시진핑의 비서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 분석에 따르면 7년 후에 당신이 모시는 주님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거다. 그때 한국의 이름 없는 한 학자가 예측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기억도 못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말한 게 맞았다고. 그래서 그때 리커창도 불러드렸고요. 지금 중국의 국가부주석인 리웬차오, 제가 딱 한 사람 틀린 게 보실라입니다. 근데 그 보실라이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덤벼든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맞았죠. 이래저래. 근데 아무튼 제 판단에는 그 보고서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당시로서는 리커창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게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후진타오에. 나중에 제가 중국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뭐 질문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2020년의 판도가 그렇게 될 개연성이 크고 제 말이 생각보다 신빙성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 빨리 배우시고요. 네, 중국어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분발하십시오. 한국의 지도자가 된다면 여러분이 직면할 세계는 기존의 패턴보다는 훨씬 더 챌린징하고 훨씬 더 복잡 다변하면서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거라는